자,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. 물론 네네.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. 네네. 3.5%.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? 거의 한 9개월? 10번. 10번이죠. 10회. 10번, 10회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요 내용부터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입니다. 4월 금융통화위원회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. 4월에도 금리는 결국에는 동결을 했습니다. 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횟수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10번 연속해서 동결을 하게 된 겁니다. 지난해 2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동결 기조를 10번째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연 3.5%의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요.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.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기조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이번에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랍니다. 따라서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토론을 할 때 거기에서 금통위원들 전부가 금리 인하 하반기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, 예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고요. 거기에다가 유가 안정의 연말 이 물가 상승률이 2.3% 정도가 가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이 2.3%가 안 되면은 인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의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핵심 이슈가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 이건데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 되면은 조만간 할 것 같았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올해 하반기로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.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죠.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.5%입니다. 그래서 우리와는 2%포인트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건데요. 가뜩이나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도 안 내리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의 동결 기조도 좀 더 이어질 것이다. 더 긴 시간 동안에 이어질 것이다. 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시장의 또 수요자들은 기준금리 언제 인하될까? 그렇죠. 부동산도 그렇고. 사실 눈 빠지게 좀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. 상황인데 네. 한 2월까지만 하더라도 곧 내릴 거야. 곧 내릴 거야. 6월 되면 또 미국이 내릴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점점 이렇게 버스가 떠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네. 약간 불안한 마음이 슬금슬금 맞아요. 올라오는데요. 결국에는 이제 박성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. 지금 물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.1%를 유지하고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. 이게 왜 잡히지 않는지 이 상승 추이하고 이유가 뭔지 진짜 좀 궁금하거든요. 왜 안 잡힐까요? 박성정 앵커님께서 그 이제 목표가 2.3%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3월하고 2월 네네. 전부 다 이제 3.1%였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1월만 해도 2.8%로 조금 이제 2%대로 낮아지나 했는데 도로 3%대로 다시 올라갔다. 올라갔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실은 이제 그 2022년부터 이게 고물가가 시작이 됐거든요. 그래서 네네, 2022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5.1%였고요. 그때는 굉장히 엄청나죠. 높았네요. 네네네. 엄청나죠. 그다음에 이제 2023년 작년에 3.6%였어요. 내려오는 추세네요. 네,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.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. 이렇게 볼 수가 힘들죠. 있는 거죠. 네네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3.1%로 다시 3%대로 올라갔는데 이 물가를 주도하는 게 농축산물. 이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사과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? 사과 못 먹겠어요. 네네. 이 농축산물 중에서 네. 특히 이제 농산물 그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. 농산물 때문에. 네, 작년에 이제 사과 때문에 이렇게 대란이 일어난 게 작년 10월부터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그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엄청나게 올랐어요. 그래서 거의 2.5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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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이제 한 3%대라고 할 것 같으면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11.7%입니다. 11.7%요? 그럼 3배가 넘는 3배가 거죠. 넘네요. 와. 네. 그런데 이제 이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네네. 축산물 물가는 그래도 조금 안정되고 있다고 해요. 네. 이제 수입 쇠고기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농산물.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11.1%라고 그러고요. 네. 그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일,
과일 상승률이 40.7%입니다. 40.7%요? 40.3%. 그다음에 채소가 10.9%. 채소 네. 먹을 게 없네요.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과일이나 채소는 매일매일 구매해가지고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, 신선식품이죠. 이렇게 비싸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의 압박, 고통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체감 있는 지수가 거죠. 훨씬 더 높다. 네, 최근에 저도 이제 식당을 가보면 이제 고깃집에 가보면 이 고기는 나오는데 야채가 예전 같으면 이제 네. 야채 무한리- 리필하고 네, 깻잎 주시죠. 저는 깻잎 좋아하니까요. 네. 없어요. 깻잎이 어느 순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상추도 잘 안 나오고 이제 파절이 같은 거 하나 주고 네. 이게 네.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느낌이 우리가 드는데 이제 저기 다음에는 뭐 우주인처럼 알량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품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네. 비타민, 미네랄도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네. 알량 먹어서 섭취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. 이게 먹는 낙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낙으로 살아야 그러니까요. 될까요?